네, 안녕하세요. 마조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보조 지표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자, 우리 먼저 이 주식을 컴퓨터로 HTS라고 하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 HTS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이 화면이 이제 어색하고 또 뭐 어렵게 느껴지기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네, 누구나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쓰다 보면은 다 이제 사용하는 게 거기기 때문에 몇 가지밖에 사실은 뭐 사용을 안 하게 돼요. 자,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가느다란 선들 보이죠? 색깔별로. 이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이 이동평균선을 잘 사용을 하셔야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HT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도 가능하지만 이 수식을 조금씩 수정하고 바꿈으로써 조금 더 차트를 더 수월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TS 프로그램 안에서 이 이동평균선을 먼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선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라인 값을 중요한 라인 값을 이제 2포인트 조금 더 두껍게 설정을 합니다. 필요한 것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바꾸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키움증권 기준이지만 HTS 프로그램을 좀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많은 의미들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배열, 역배열, 그리고 장기 이평선, 그리고 5일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사실은 이동평균선이 없을 경우에는 이 차트의 흐름이 과열이 되어 있는지 많이 올라간 상태인지 그걸 한눈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값을 직접 봐야 되는데. 근데 이동평균선은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냐면 차트를 딱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이라는 거는 121선 이후로 말하거든요. 근데 121을 사용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301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01선과의 이 이격도라는 건 벌어져 있는 각도를 말하는 거겠죠. 301선과의 지금 현재 값이 많이 벌어져 있다. 뭐 30% 이상 튀어 올라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30%가 아니라 그 이상 그런 경우에는 이 주식은 과열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단순하게 이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지금 5일선이 핑크색이거든요. 이 5일선이라는 거는 최근 5일 동안의 값을 평균으로 나타낸 값이에요. 그럼 지금의 종가가 여기고 5일선 가격은 여기라고 한다면 지금 벌어져 있는 이 틈새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해요. 자, 폭락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네, 왜냐면 주가가 급속도로 빠지니까요. 왜냐면 그만큼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다라는 것을 이동평균선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300일선과의 이격도도 무척 많이 뛰었다라는 건 이것은 너무 단시간에 주가가 너무 단시간에 급속도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즉 세력이 들어와서 한번 이제 주가를 휘젓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급락이나 폭락,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30% 이런 정도의 빠지는 거는 정말 일상다반사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300일선만 제가 지워볼게요. 자, 이동평균선 이거 체크 해제하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300일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차트가 60일선과도 붙어 있고 20일선과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선들과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걸 단번에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직접 가격을 재야 돼요. 아, 얘가 얼마서부터 지금 얼마까지 몇 개월 동안 올라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이격도 과열 형태가 단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어떤 차트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보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이 우리가 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돌려서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돌려서 막 봐요. 차트들을 이것저것 막 봅니다. 그러면은 이 차트들이 이동평균선만을 집중해서 시야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차트의 상황이 딱 한눈에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다시 300일선을 불러올게요. 한눈에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00일선 밑으로 깊게 파여 있다가 300일선이 없을 때 이런 거 못 느끼죠. 깊게 파여 있다가 이제서야 장기 이평선을 뚫고 왔구나. 그럼 지금부터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300일선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을 보면 지금 약간 정배열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네, 정배열은 잠깐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당장 눌려도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튀어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또 전제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전제로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초보자분들이나 또는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렇게 참고적으로 한눈에 주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저도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배열이라는 건요. 이 모든 이평선 제가 세팅한 이평선 있죠. 저는 여기서 추가로 300일선은 제외를 할게요. 네, 300일선은 정배열에서 뺍니다. 그냥 5, 10, 20, 60만 정배열로 계산을 합니다. 이 정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차트들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5일선, 11일선, 21일선, 60일선 이렇게 작은 숫자가 위에서부터 배열된 게 정배열입니다. 그럼 이건 의미가 뭐냐면 매수 세력이 60일선 평균값 이상으로 있다는 거,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는 거, 21일선 평균 이상, 11일선, 5일선, 즉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달 넘게 또는 강하게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매수가 들어와서 배열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이라는 건 반대죠. 역배열은 이제 반대의 의미인데 이제 여기가 60일선, 역배열은 여기 21선, 그리고 11선, 5일선이 됩니다. 이제 HTS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15일선도 있고 또 뭐 30일선도 있기도 하고 또는 3일선도 있어요. 3일선. 3일선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냥 기준으로 이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이런 숫자가 큰 의미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5, 10, 20, 60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이게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가 있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이게 정배열 상태거든요. 지금 5일선, 핑크색 5일선, 파란색 11선, 노란색 21선, 60일선이거든요. 정배열이 완성이 되면 지금 배열 상태가 엉켜 있다가 한 번에 배열이 완성됐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단번에 배열을 이제 정배열로 만든 상태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정배열 상태에서는요, 타이밍 싸움 문제지 정배열 상태에서는 반등이 잘 나옵니다. 왜?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힘이 긴 시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이 단기간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역배열은 뭘까요? 역배열이라는 건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죠. 60일선, 21선, 11선, 5일선 역배열이 돼버렸죠. 이 역배열 상태에서는 매도세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매도 세력이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단기간에 역배열을 만들 상태니까. 안 그래도 이 종목 자체가 계속적으로 배열이 꺾인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정배열이 돼야 되거나 또는 이동평균선이 수렴 단계, 그러니까 수렴이란 건 뭐냐면 어떤 배열 상태도 같지 않은 뭉쳐져 있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뭉쳐져 있는 단계. 이런 수렴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혹 차트를 보면서 야, 이 차트는 옆으로 좀 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가끔씩 해요. 사람들한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역배열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배열 상태로 깨졌어요, 주가가. 그러면 이 주가가 다시 괜찮아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수렴 단계로 일단 가야 돼요. 다짜고짜 정배열로 가기 힘들고 수렴 단계로 좀 가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수렴 단계로 접어들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수렴 단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립이 안 되려면 계속 역배열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 역배열이 유지가 되면 수렴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도 세력이 붙고 있다. 수렴이 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수렴이 됐다라는 건 이제 매도 세력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도 차트의 흐름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를 내보자면 후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성은 역배열 상태죠. 옆으로 좀 더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그리고 300에선 이런 장기 이평선도 보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익히고 쓰고 사용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뭐 어떤 매수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때는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는 관점으로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렇게 신규 상장주나 이런 애들은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수가 없죠. 신규 상장주나 이런 애들은 이동평균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좀 아쉬운데, 자, 아무튼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이 잘만 익혀도 괜찮은 차트의 흐름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되도록이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300일선과 60일선과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그냥 굳이 이 주식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대로 냅두는 거고, 이 위치에서부터는 나는 원칙대로 안 한다라는 기준을 잡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면서 바닥에서 사서 여기까지 홀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홀딩할 수 있냐면 내부 거래를 아는 사람들, 내부자 거래가 되는 사람들. 그 말은 즉 세력이라는 거죠. 세력만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언제 나갈 거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과 또는 뭐 차트에 뭐 어떤 엄청난 끝까지 어떤 경제에 이르는 사람들은 뭐 알 수도 있겠죠. 이 목표가를 예상하는 거.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동안 홀딩해야 돼요. 5달 동안. 그게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잘하는 사람들은 반등 자리나 그런 거 다 알아서 굳이 저렇게 뭐 오랫동안 끌 필요도 없어요. 저렇게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한 종목에 대해서. 그냥 갈아타고 반등 나오는 것도 수익 내고 그게 더 낫죠. 차이는 있겠지만.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격도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이격도가 벌어진 걸 체크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빠르게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 유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지만 보조지표 다 사용해도 괜찮아요. 뭘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동평균선만큼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차트를 한눈에 분석하기 좋은 지표는 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정배열 상태였다가 역배열로 순식간에 바뀌는 이런 종목들을 노린다라든지 급변한다라는 거잖아요. 차트가. 이런 걸 노린다든지 또는 분봉상에서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주봉상에서도 이동평균선 사용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